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교육입니다. 언제 해야 하는 건지, 해보면 이게 맞는 건지 난감하신 적 많으셨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또 성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김인경의 나우지주가 준비해봤어요. 여러 방송 매체와 수많은 책들로 아이의 성교육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또 전문가시죠. 최근에는 아들과의 대화법을 또 출간해서 한 번 더 주목받고 계신 분입니다. 성교육 전문가 관계교육연구소 대표입니다. 손경희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나우지주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일찍 또 일어나셔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또 내려와 네.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소개와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관계교육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손경희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희 박사님 네, 또 본인 소개를 이렇게 손으로 또 표현해 주셨네요. 네. 보는 라디오 다들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교육들을 많이 하세요? 우선 가정, 그다음에 연인, 그다음에 네. 직장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인간 중심으로 특히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이론 교육하는 강사입니다. 전부 다 이름이랑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인간 중심으로 또 우리 관계를 다 맺고 살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연인도 그렇고, 요런저런 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모시기 또 힘들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궁금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네, 샵 101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교육 어제도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음, 몇 살부터? 언제부터 음, 해야 되느냐, 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교육은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여러 가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떡합니까? 먼저 성교육 몇 살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시작을 하면 좋을지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국제에서 정한 성교육 시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정한 데가 유네스코예요. 네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네. 만 5세. 그러니까 거의 만자 빼고 이제 거기서는 만으로 네. 안 하니까 5세부터. 5세부터? 네. 생각보다 되게 일찍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 유네스코에선 정한 건 5세부터 오. 성교육을 시작하라고 권장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권장. 네.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게 네. 못하는 나라가 있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법정 의무 교육화 되어 있어요. 이 네네. 교육을 꼭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그거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아닐까요? 아닌가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네. 8세. 8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네.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네. 아예 그냥 그 못을 박은 거죠. 법령으로 인해서. 법령으로. 네. 그래서 법정 의무교육이라 그래요. 네네. 네, 아마 학부모님들, 어른들은 하고 있을 텐데 네. 아이들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럼 8세부터 학교에서 의무교육 시작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네스코는 구체적으로 이제 5살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육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걸 제일 난감해 네, 하시거든요.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나왔던 걸 네. 알려드릴게요. 네네. 4단계 교육법이 있어요. 4단계. 네, 네.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지금 거의 이제 몇 살이 5세에서 네. 8세. 네. 그때가 가장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임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나의 성기에 대해서 이름을 알 때다. 네. 그래서 그때가 1단계고요. 네. 2단계가 이제 9세에서 이제 12세. 그때는 이제 사춘기가 되기 전 단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몸에 대한 청결, 그 다음에 우리가 폭력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젠더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네네.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12세에서 15세. 네. 이때는 사춘기예요. 사춘기. 그래서 몸에 이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해서 내가 자긍심, 그다음에 주체성,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폭력의 안전에 대한 것 중에 데이트 폭력까지 모든 것들을 아울러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배우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네 번째가 네. 이제
15세에서 18세. 네. 이때는 성인이 되기 전 단계예요.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적 자기 결정권 중에 임신, 출산, 성병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알아야 될 시기.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다 알게 되는데, 굳이 교육까지 하면서 알려야 하나,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교육 전문가로서 말씀을 네.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성교육 강사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번, 두 번으로 하고 그냥 네. 끝을 내요. 어.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4단계 교육법이 왜냐면 나이에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문화랑 같이 법률과 함께 해야 돼요. 네네. 자기 몸을 한창 또 궁금해 할 시기예요. 그죠? 그럴 때 제대로 잘 알려주고, 또 정말 그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오늘 차근차근 그런 얘기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보면 형제가 있고 뭐 자매, 남매, 이렇게 부모님들 고민하시는 경우가 그래요. 얘네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따로따로 그 맞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될 것 같은요. 어떤가요? 아까 단계를 보니까 따로따로 해야 될 것도 같은데. 네. 네, 다들 성교육하면 남녀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과거에도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젠더 감수성 네. 강의가 이제 21세기에 많이 좀 지금 시작됐다 그래야 되나요? 젠더 감수성. 네. 성교육하고 젠더 감수성이 포함된 성교육은 약간 달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요? 과거에는 남성 중심 성교육이면 젠더는 인간 중심 성교육이다 보니까 이 네. 둘을 가지고 한꺼번에 교육하고 있어요. 네. 네,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녀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어. 관계 맺고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이 몸의 변화가 다르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네네. 차이 인정해야 되니까 아.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서 네. 지금은 같이 하고 있어요. 어. 근데 단 저학년 애들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자기 몸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아. 특별하게 따로 하고 싶은 건 따로 해도 되는데 네. 전체 공통적인 건 저희는 남녀 같이. 아. 네, 얘는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게 또 효과적이겠군요. 의사소통은 서로 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한창 호기심이 많을 텐데, 서로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차이를 젠더에 또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분명하게. 네. 그거를 확실하게 또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러면은, 특히 아이들이 이제 서너 살 정도 되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고 궁금해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부모님과 목욕을 하거나 이럴 때도 또 아이들이 부모님하고는 좀 자기 몸이 다르다는 걸 보면서 또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좀 표현을 얘기해 줘야 되나 고민들 하세요. 순화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아동들을 만나기도 해요. 음. 일반 아동도 있지만 네. 그때 성기 이름을 잘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일명 그렇겠죠. 부모님들이 애칭을 썼던 것 같아요. 네네. 일상의 용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거기, 보물, 보물. 소중이. 소중히. 그러면 소중이가 다쳤어요. 보물이 다쳤어요. 음. 그러면 재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네.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 같은 상담사가 혹시 잠지니? 혹시 이제 남자들은 그런 고추란 얘기를 해요. 솔직히. 네.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성추행과 뭐 이런 모든 성폭력 범죄가 입증이 돼요. 네네. 근데 아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약간 애칭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여성에 대해서 성교에 대해서 말하기 힘든 그 문화가 들어가서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법적으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혹시 잠지란 뜻 아니? 잠지니? 라고 얘기해서 애들이 네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올리면 유도 질문했다. 아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유도 질문한 건 전부 다 기각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판에 지금까지 거의 12년 넘게 졌어요. 이겨본 적이 없어서 꼭 이번 기회에 일상적으로 네. 우리가 눈, 코, 입 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음경, 음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듣기 민망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미 정자,
남자, 음경, 음순을 이미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네. 그냥 학술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데 네. 부모님들은 약간 좀 더 야하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특히 또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잠재돼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요. 제주 분들은 혹시 여성의 성기를 뭐 네. 애칭을 많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달라질 시각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눈, 귀처럼 신체 부위 이름일 뿐인데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성교육 관련해서 먼저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교육해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같이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고 어떤가요? 그게 맞는지 더 좋은 건지 어떤가요? 우선은 거의 어머님들이 도맡아서 했을 거예요. 대부분. 네. 네. 그러다가 아들이 있다 보니까 나랑 너무 다르니까 네. 아빠한테 배워라. 아하. 그래서 아버님이 열심히 성교육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어머님들이 아버님 못 믿겠다. 그리고 또한 본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느끼는 거죠. 네네. 우리가 배웠던 일명 과거에 배웠던 성교육을 배운 적이 많이 없다 보니 네네. 자녀는 질문이 너무 난해하고 난해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알려야 될지 수위 조절도 못하겠고 네네. 그러다 보니 다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첫째 엄마 아빠가 배워서. 배워야죠. 과거 거를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배우지 않은 채 네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음. 과거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엄마 아빠가 21세기의 아이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면 좀 안 되죠. 진짜 라떼 얘기만 하게 되고요. 네.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또 거리감만 쌓이고요. 근데 저는 송교희 박사님 보니까 그 너튜브에 아들과 같이 나와서 어떻게 그 방송을 하시고 그 또 그런 민감한 얘기들을 사춘기도 남자아이들 힘든 부분까지 그냥 이렇게 다 거침없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들과 너무 관계가 좋아 보여서 부러웠어요. 그래요? 그게 약간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네. 제가 상담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성교육 강사니까 잘하겠지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똑같은 라떼 엄마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냥 잘못된 성교육을 받았던 그냥 엄마인데 네네. 저희 애가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왜 가슴 콩콩 뛰어? 뭐 엄마 왜 여기 그 결혼 사진엔 내가 왜 없어? 나를 왜 안 데리고 갔어? 결혼 사진에. 엄마 네. 그리고 이거 왜 그래? 왜 이렇게 고추가 이상해? 왜냐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배워야 되나 보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저를 공부하게끔 네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 길로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 때문이었네요. 네. 더 잘 배우려고. 네, 관심이 많은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저는 대답을 해주고 싶은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어, 수학, 음악 이런 걸 제가 직접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집에서 알려주잖아요. 알려줬군요. 네. 성교육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배우다 보니 이게 회차가 길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까지. 직접 전문가가 네, 되신 거군요. 네, 아들 덕분에. 덕분에. 이렇게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또 전문 강사님도 되셨고요. 또 이런저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질문에 0704님도 저도 여자아이한테는 중요 부위를 얘기해주기가 참 난감해서, 꺼렸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줘야겠어요. 법정에서는 애칭이 안 된다고 하니. 그렇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법정도 중요하지만 교육 용어잖아요. 교육 용어니까. 네, 네. 이게 학술 용어인데 우리가 네.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학술 용어인데 네. 남자 성기보다는 여자의 성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왜? 좀 약간 뭐죠? 이게 약간 음란하게 아니면 조금 야하게 좀 야하게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용납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마 피해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좀 불편하고 힘들다 보니 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좀 더 낮게 봐요. 아.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작동을 해서 네. 그냥 우리가 눈, 코, 입 하듯이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기 사랑법이 많이 부족해요. 아. 남자도 여자도.
아, 이게 또 자존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더불어 남자는 꼴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남자아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요? 여자만 문제가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네.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예요. 네.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작은 건 꼴추고 큰 건 음경이죠? 이러더라고요. 오. 크기로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아니야. 어. 똑같은 거야. 작던 크던 상관없어. 똑같이 원래 음경이라고.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부터 네. 남자 성기는 음경, 여자 성기는 음순 이런 말을 좀 자연스럽게 네.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그냥 껄끄림 없이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않고. 딱 네.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꾸 그냥 밥상머리에서도 해야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성교육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 따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두 분 다 배워서 애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사춘기 이전에 성교육에서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춘기 이전에 놓치지 않는 건 네. 경계 존중 교육이라고 있어요. 경계 존중 교육. 네. 네. 어떤 건가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좀 생소하네요. 네, 최근에 나온 건데 우선 내가 아이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영이에요, 영. 네. 나는 영순인 거예요. 어. 내 몸은 나만 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계는 뭐냐면 바운더리 교육.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있으면 차도로 다녀요. 네, 네. 인도가 있으면 인도로 다녀요. 네. 그러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이 있어요. 네, 네.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어서 사회적 거리가 있잖아요. 네, 네. 사람과 사람끼리 거리를 둬야 된다. 네. 그런 거 똑같이 성교육에서도 거리 존중이 있어요. 거리 존중. 내가 영순이면 엄마 아빠가 1순위일 거예요. 네. 영순이와 1순위의 스킨십과 네. 영순이와 2순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2순위라면 네. 2순위끼리의 스킨십 범위는 달라야 돼요. 아. 내가 거기서 어떤 거. 그리고 3순위는 뭐 이모나 고모나 다른 사람. 뭐 4순위는 뭐 학교 선생님. 5순위는 전혀 모르는 사람. 아하.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내가 인사하는 거, 스킨십 하는 거, 예절을 가리키는 게 각각 그 경계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안심한 어른들을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섭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내가 네.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경계 존중 교육이라고 있어요. 아. 아이가 원치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 몸은 아이 거예요. 뽀뽀를 함부로 한다든가 머리를 쓰다듬는 건가 네, 네.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일지라도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정하는 거죠. 1순위는 아. 엉덩이까지 된다. 뽀뽀까지 된다. 얘가 네. 정하는 아, 경계인 거죠. 아이가 정하는 경계다. 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정하는 경계와 네. 내가 정하는 경계가 일치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경계 존중 교육이에요. 아, 그게 사춘기 이전에 이 경계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네. 정말 좀 생소하지만 듣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 몸이 영순이고 우리 아이가 우선 존중돼야 되는 이야기네요. 네. 요 관련해서 저희가 4부에서 계속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또 함께 질문으로도 꾸며지겠습니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색다른 뉴스 정보 뮤직쇼 김민경의 나우제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우제주 기획으로 우리 아이 성교육 바로 알기 오늘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송경희 박사와 함께 성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증이 진짜 많으시네요, 여러분. 네, 함께 좀 질문을 해답을 좀 찾아볼게요. 자, 빨리빨리 여러분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1726님께서 어제 주셨던 질문이고요. 저는 7살 남아 3살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샤워를 같이 시킬 수 있을까요? 언제가 분리해야겠지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아직 7살, 3살이니까 같이 목욕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분리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가 올까요? 네. 참 얘기가 긴데요. 네. 그래요. 네. 짧게 우선 5단계가 있어요. 5단계요? 네. 네.
이 샤워도 5단계가 있는데 우선 1단계는 뭐냐면 다 같이 샤워하는 거. 네. 다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 나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1단계 넘어섰고요. 네. 이분들은. 네. 2단계가 바로 네. 5세예요. 5세요? 네. 네. 왜냐하면 대중 공동 모욕 예절 중에 5세부터는 같은 성끼리 해야 된다는 공중 도덕법이 있어요. 공중 도덕법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면 아빠랑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리 해야 되는 나이가 5세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2단계인 거예요. 2단계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네. 5단계, 그러니까 5살이면 안 하는데, 네. 그 나머지는 아이들이 이제 6세, 7세, 8세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 몸은 자기가 씻지를 아직 못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리 할 거 아니에요. 네네. 2단계를 넘어왔으니까. 네네. 근데 언젠가는 얘가 따로 씻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형제가 남자, 여자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둘이 같이 씻고도 돼 있긴 하지만 네. 3살은 아직 어려요. 네네. 그리고 7살은 조금 나이가 있는데 네. 얘가 8살이 되면 네. 1학년이 돼요. 네. 지금 예행 연습해야 될 시기가 3단계예요. 그러니까 4단계에서 8살이 되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 중간에 낀 거는 뭐냐면 7살에서 8살 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헤어지면 얘네들 막내가 울 거예요. 3살 돼가. 네. 오빠랑 하고 싶다고. 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니네들 팬티만 입고 안 보이게. 네. 네, 그렇게 둘이 입고 둘이 샤워해도 돼요. 아. 그리고 나서 엄마가 다시 들어가서 7살은 나오고 그 3살 애를 씻겨주고 나오고 7살 애를 엄마가 또 씻겨주고 그게 이제 3단계. 슬슬 분리가 시작되는 단계네요. 네. 그리고 4단계는 분리. 아예 완전 분리. 네. 아들은 혼자. 네. 그리고 엄마가 딸을.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딸이 나중에 커서 네. 8살 되면 얘도 혼자 할 수 있도록. 무조건 혼자. 그리고 이제 아들도 나중에 크니 어차피 이제 혼자 씻을 거니까. 네네. 결론은 내 몸은 나 혼자 씻어야 돼요. 그래요? 그게 네. 교육적으로 네. 중요한 거군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아이들 속으로 반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들이 10살이라도 씻겨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8살 되면은 기본적으로 혼자 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은 네. 8살부터 네. 10살까지는 도와주고 네. 그러면서 서서히 얘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1726님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1101님은 11살 딸, 10살 아들, 연년생 이제 아빠인데 성교육은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약간 유네스코에서도 권장하는 그 단계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덧붙여서 더 얘기해 드릴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아버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적극적인 아버님. 네. 저는 진짜 이렇게 적극적인 아버님들을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11살 딸, 10살 아들 이미 수업이 시작됐었어야 돼요. 네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이요? 네. 사춘기가 될 거라 너네 사춘기가 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될까? 동화책을 보거나 뭐 성교육 관련된 책을 보면서 서로 아직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토론으로 해서 네. 이렇게 몸이 바뀔 거래, 이렇게 될 거래를 긍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2단계 정도 되면 같이 좀 공부도 하셔서 토론할 수 있는 정도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얘기. 그러려면 우리 1101님이 좀 아셔야겠네요. 공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0704님께서도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6살 딸이 있는데요. 밥도 너무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가 봐요. 살이 많이 찌었습니다. 영유아 검진하면 몸무게 상위 1%라고 하네요. 가슴도 좀 톡 튀어나왔고 소화 비만 올까봐 걱정인데 성조수증하고도 연관이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엄마 가슴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좀 답변해 줘야 할까요? 이게 궁금하시다고요. 네. 우선 글자로 보면 한 3가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네. 우선 몸무게 상위 1%.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몸집이 나가는 네, 아이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조수증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아직 안 나와요.
나와요. 6살은? 네. 네. 몸에 갖고는 있지만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우선 초경. 아. 우리나라의 초경이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5학년, 네. 6학년 네. 보통. 근데 그 전에 가슴이 나와요. 네. 그게 1년에서 2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보통 3학년 정도에 호르몬이 나오면서 가슴이 발달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이걸 가지고 성소수증이다 아니다 미리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한 2, 3학년 돼서 네. 진짜 몽오리가 진다던가 네. 딱딱함이 만져져야 돼요. 네. 그때 병원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 그거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제일 좋고요. 네, 네. 근데 단 주의할 점 뭐냐면 성조수증이라고 이렇게 병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되게 네. 왕따를 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병적으로 이렇게 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병처럼 보이고 뭔가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가 지금 너무 만연해 있어서 좀 맞아요. 네,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안 좋게 봐서 네. 왕따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 그렇지 성조수증. 그렇게 안 바라보도록 우리 전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른들이 너무 그거를 이렇게 병처럼 환자처럼 취급하는 건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치료받아야 될 거다. 뭐 약간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도 맞는다 그러고 뭐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주변에서 아이들이 좀 병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네. 그게 또 아이들은 상처가 되겠네요. 네. 아, 이런 아이들, 부분 신경 써야겠어요. 네. 아이들 상담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요. 아이들 스스로. 네, 선생님 주사를 맞았는데 뭐 했는데 어쨌는데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이 성소수증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네. 그거에 벌어지는 어른들의 태도와 행동이 네네. 그 아이의 인생이 다르게 작동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존감 낮은 아이로 몸에 대해서 거부 반응 그리고 그래요. 자기 너무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교육을 시키는 건데, 네. 우리 부모님들도 좀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네. 우리 5550님은 우리 송교육 선생님 완전 팬이신가 봐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팬이 만나다니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더 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제주에서, 나우제주에서 만날 줄 모르셨죠?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요. 우선 이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아까 사춘기 얘기 좀 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사춘기 되면 제일 걱정들이 많은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 사춘기 시기 자녀에게 아까 막 경계 교육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여자아이들에게 먼저 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춘기 여자아이들에게. 어떤 부분들 여자아이들이요? 좀 알려주면 좋을까요? 네. 네. 우선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나누지 말자. 네. 우선은 뭐 여자애들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가야 될 건 뭐냐면 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네. 성적인 걸 뺄게요. 네. 그럼 자기 결정권이에요. 네네. 그럼 자기 결정권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잠자고 밥 먹고 학원 가고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내가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엄마 아빠가 이때 일어나야 되고 이때 밥 먹어야 되고 엄마가 차려내는 음식 먹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학원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선택을 해주면 나는 이제 왔다 갔다. 좋은 곳이야. 이러면 이제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자기 결정권을 연습할 시기가 없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안 자라요. 그래서 이미 유아 때부터 초등 저학년 때부터 자기 결정권 연습이 충분히 10년 이상 돼야 돼요. 네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13살 이후부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또 10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20대 때 그런 것들이 발효가 돼야 내가 성인으로서 달아갔을 때 어떤 사람한테 싫다 좋다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성장하는군요. 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자기 결정권에서 내가 싫다 좋다를 연습할 수 있는 네. 사회 분위기, 가족 분위기가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게 기본적인 게 성교육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잘못 결정권 없이 크다 보면 자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회적으로. 이제 책을 냈을 때 책 제목도 움츠리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격하는 법. 그래서 용기를 포인트를 넣었어요. 용기가 네, 필요하네요. 그 안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 내가 정했던 윤리가 있으면 네. 그걸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어떤 사람한테도. 네네. 그런 용기. 용기. 의식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지. 의식이 있고 용기가 나와야 돼요. 아, 맞아요. 아니,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용기가 없어 어디 가서 말을 못해라고 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너무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으면서 또 나중에 커서는 그걸 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뭔가 어폐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단 주의할 점 뭐냐면 네네. 아이들 성향상 내성적인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너무 다그쳐서 용기만 가리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네요. 특히 제가 아이들 상담 오면서 너무 와닿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피해 아동들이 있어요. 네. 성폭력 피해를 어쨌든 안 좋은 경험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제 성격이 너무 착하고 좀 소극적이고 말도 없고 쭈삣쭈삣하고 네. 선택 장애도 있고 네. 그래서 혹시 사건이 터진 거네요. 어머, 그거 왜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사건이 터졌는데 그럼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성격으로 변한 거네요. 그래서 성격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격으로 이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이래서 이런 거다. 너가 이렇게 용감해야 돼. 하고 싶은 말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결정한 걸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하고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래서 참 성격을 비난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혹시 그래서 피해자가 된 거냐 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건 저희 아니거든요. 20대 때도 어릴 때 보면 약간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 네, 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된다. 약간 이제 그런 교육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잘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남자 여자 나누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성교육하면서도 이제 그 단계 2차 성징 나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돼요. 특히 엄마들은 네.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아까 딸들한테는 자기 결정권에 용기를 가르쳤다면 네. 아들은 자기 결정권에 존중을 가르쳐야 돼요. 존중. 네. 특히 어떤 존중이면 상호 존중. 네. 엄마와 아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내가 남자면 여자들한테 존중해줘야 돼요. 이걸 네. 상호 존중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존중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들 교육의 포커스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과거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남성 중심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네. 남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네. 교육이 잘못된 거죠. 과거 교육은 항상 남성 중심을 하다 보니 네. 남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엄마와 아들이 샤워를 해요. 네. 그러면 네. 거의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네. 근데 아들은 그러니까 딸은 항상 엄마한테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라고 물어봐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들은 네. 똑같이 딸하고 엄마는 왜 고추가 없냐고 물어봐요. 예를 들면 아들이 자기 중심이 네. 아니면 뭐냐면 엄마는 잠지예요. 그러면 나는 왜 잠지가 없어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누가 중심에 따라 질문이 다른데. 여자아이들은 이미 남성 중심으로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게 아닌데도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그러니까 남성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 사고가 된 거군요. 네.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도 남편도 남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계속 이렇게 심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 항상 자기 중심일 거예요. 그래서 상호 중심. 상호 중심 되도록. 네. 상호 존중인 거죠. 내가 소중하면 저 여성도 소중한 거고 네네. 아빠가 소중하면 엄마도 소중한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엄마를 약간 낮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가끔 욕할 때 엄마 욕이 좀 많아요. 그래요? 일상적으로 학교 폭력일 때 네. 욕 종류를 보면 네. 여성과 엄마에 대한 욕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은어처럼 써요.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또 우리 남편, 자기밖에 몰라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남편 탓만 하지 맙시다. 우리 사회적인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이번 기회에 알았으니까 같이 우리 알아가자고요. 네. 네, 상호 존중 교육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거.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송경 선생님 내일 강의가 있어서 이분도 강의 가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네. 내일과 네. 모레 제주에서 또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실 또 업무 중이라서 라디오 집중 못 하시는 분들 어떻게 듣는 방법 없냐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라디오라서 제가 또 편집해서 다시 보기도 올려놓을 거고요. 송경 박사님 또 제주에서 모레까지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지금 얘기 하나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이 질문이 보니까 요런 아들 그 중요 부위를 초등학교 학생인데 자꾸 이제 그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 네. 은경 속에 옷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팬티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아이가 자꾸 손이 음경 주변으로 갑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비뇨기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할까요? 자꾸 이제 팬티 속으로 손이 가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보니까 여기 글에 초등 고학년이래요. 초등 고학년. 우선 네. 이런 거를 이제 정보 파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아이들한테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역질문. 역질문. 받아낼 수 있는 정보는 다 받아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성격은 나중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초등 고학년이고요. 아토피도 있기도 했대요. 아토피도 그다음에 있고. 음경이 옷이 닿아서 불편해서 아. 팬티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음경을 만진다 그러면 다 자의로 알아요. 근데 자의가 아닐 때도 많아요. 네. 우선 첫째 아토피. 아토피. 만약에 가렵다.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요. 너 왜 자꾸 만져? 그럼 가려워. 그러면 이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네.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먼저 아이한테. 아이랑.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뭔가 아프대요. 네. 그럼 거기에 염증이 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병원 가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습관적으로 만져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만진 건 너 습관이 됐으니까 하면 안 된다. 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만졌어요. 너 왜 만져?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좋아. 이게 자유예요. 네, 네. 아팠어요, 가려워요, 따가워. 이건 병원 가는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거는 습관. 이건 약간 중독. 중독. 그거는 이제 혼을 내주고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좋은 습관 하고. 아니다. 네. 만약에 자의라면 자의 예절이 있어요. 네. 내 거는 나만 만진다. 네. 절대 남의 거 만지면 성폭력이다. 네. 그리고 장소 예절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뭐 다른 사람들 많은 곳에는 하지 않는데요. 네. 그건 아까 말한 또 장소에 대한 예절을 알려준 거예요. 이건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네. 내가 기분 좋을 때 만져야 돼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 화가 날 때, 잠이 안 올 때 만지는 건 애착장애예요. 그런 그러면 것까지 재워줘야 돼요. 잘 재워줘야 돼요. 잘 재워주고 얘가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만진 것만 자의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다예요. 네. 근데 단 성기만 만진다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내가 나를 만지는 거잖아요. 네. 머리카락, 손, 오. 발등 다른 부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넓은 부위를 내가 사랑하는 거. 특히 우리가 성기 중심 교육인가 봐요. 거기만 만지는 거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온 몸 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만지는 것도 내가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좀 그런 선입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식 중에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과 함께 좀 진실하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머, 우리 책을 미리 보시고, 이 3554님은 또 이렇게 사진과 함께 공부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모범.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독자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저희가 오늘 1시간 같이 만났는데요. 지금 사실 아들과의 그 대화법, 저도 이 책에 너무 관심 많아가지고 이 책도 제가 미리 읽어보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2분여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2분 동안 짧게. 마무리 한 말씀 하면서 오늘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나우제주 애청자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 뭐 책 얘기도 좋고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선 저희가 성교육 강사지만 성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랑 아들이랑 너무 얘기를 잘한다. 음. 비법이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일상적인 대화를 잘했기 때문에 성대화까지 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상대화법을 하려고 아들과의 대화법이란 책이 또 요번에 뒤늦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의 대화를 80% 힘을 쓰고요. 네. 성에 대해서는 20%가 따라올 거예요. 아. 일상의 대화가 잘 되면 성 얘기도 아이들이 스스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네. 그래서 저는 8대2 비율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로 이제 책을 내게 됐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제주도에서 2년간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어, 왔거든요. 그래요? 네, 또 인연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저도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너무 좋은 곳에 제가 비양도를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네. 그거 올렸거든요. 아하. 네, 근데 여기 제주에서 너무 그 사진이 이쁘다고 네. 홈페이지에다가 적어도 되냐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온 걸 기증했어요. 그 정도로 저 제주도 너무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과 같이 이런 교육으로 좀 좋은 네. 제주 도민들과 네.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좀 와주세요. 오실 네. 때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만나러 스튜디오 와주실 거죠? 저희 좀 그럼요.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다 너무 많은 얘기를 다 못해서 저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아쉬워하시는데 다음을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기획으로 성교육 전문가 또 관계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교육 박사님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꼭 뵙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인경의 나우제주 저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제작 진행 SI 주디 김인경이었고요. 고은정 작가, 김기현 엔지니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보는 라디오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당신은 최고예요.